저는 반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어떻게 개인에 대한 비방이겠습니까? 아깝게 낙선한 우리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나 좀 흔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듣는 거 정말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일 줄 알고 그 관련한 얘기를 시작했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계양을 공천과 관련돼서 셀프 공천과 관련해서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의 의원들 중심으로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 당신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당원들의 의견만 취합해서 가실 생각이라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개정 80조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나는 이런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 납득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게 특정인을 위한 당원 개정 논란이 된 거라면 저는 정말 심각한 사당화 논란이라고 규정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저는 반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특히나 정당 운영에서 지도부의 어떤 선택과 결단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전당대회장이 저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노선투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른바 사당화 노선 논란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할 거냐 당원 개정, 당원 80조에 대한 개정 논란 이런 것들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확인하는 게 우리 당을 앞으로 운영해 나갈 당대표 후보로서 당연히 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논쟁을 통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어떻게 개인에 대한 비방이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당의 정신이자 근간인 부정부패와 맞서겠다고 하는 결혼할 의지를 표현하는 민주당의 당원을 개정하는 문제가 어떻게 작은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쟁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저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묻는 겁니다. 지방선거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지목되고 있는 계양을 공천과 관련해서 셀프 공천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깝게 낙선한 우리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나 좀 흔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듣는 거 정말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일 줄 알고 그 관련한 얘기를 시작했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게 반명이라고 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야당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의 어떤 혁신안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도 그 조항 그대로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야당 됐다고 그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 앞에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 되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논쟁이고 이후에는 정체성 논쟁을 중심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준위 내에서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그 강령 폐지, 변경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벌개혁 분산분리 원칙에 대한 수정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매우 맞닿아 있는 문제들인데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오랜 내부 합의가 변경되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도 아직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이 계속 확인해 나가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논쟁이 치열하다고 그걸 뭐 반명으로 보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일절 꺼낸 바가 없습니다. 당원 개정 80조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나는 이런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 납득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서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 강령 개정과 관련해서 입장 갖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원 개정을 논의하자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당원들이 그것을 내놓으면 절차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찬반 문제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게 특정인을 위한 당원 개정 논란이 된 거라면 저는 정말 심각한 사당화 논란이라고 규정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원 80조 관련해서 신뢰분열 전준위에서 그 내용을 올려가지고 비대위에서 그 내용을 비대위 체제 안에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약간 당의 정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당이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비대위에서 그걸 처리한다라는 그런 공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련한 그 당원들의 청원 제도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조항이 삭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당의 많은 당원들이 이걸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고 또 의원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해철 의원이 이 관련된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정치를 민주당이 주도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떼기 정당 후신보다도 못한 그런 도덕적인 정치적인 기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랑 당원들이 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논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변경과 삭제 등으로 개정과 삭제 등으로 변경되는 일은 없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많은 당내의 당원과 의원들이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원 80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이게 야당의 정치 탄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좀 그런 감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당화 논란이 있다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말씀에 약간 어제 토론회에서 좀 날카롭게 반응하셨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 있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맞서 싸우는 것이 같은 당을 하고 있는 동료로서의 역할이고 의무이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왜 야당 탄압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당사자가 내놓아야 될 거라고 하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게 무슨 마녀 사냥으로 왜 이야기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궁금했던 건 당원 80조 개정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원 80조가 야당 탄압의 통로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당원 80조에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고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걸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왜 그거를 변경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느슨하다라고 지적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조항 때문에 그 야당 탄압의 빌미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좀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당대회가 그 집권 여당 쪽 혹은 그 수사 당국에 의해서 농락되지 않기를 바라고 일찌감치 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단호하게 밝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당원 개정 관련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민간 의원들이 20여 명이 되고 그분들이 대체로 인사라든지 청와대에 근무하는 시절 예. 그런 걸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소된 것도 과연 강호도 정신이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이재명 후보께서 당신과 민심, 그 다음에 최근에 여신의 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우리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연루자들에 대한 기소되었을 때 당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그와 관련해서 각급 단위 윤리심판원에 그러니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 조건입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 조건도 전제가 부정부패 연루 사안입니다. 정책적인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했다거나 하는 사안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 기소가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서 당원 8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차별한 야당 탄압의 어떤 연동작용이 아니라 그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안일 때에만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재량 사안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 탄압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달리 해석되고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오히려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논란이 긁어부스럼 논란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책 라인에서 일을 하다가 정책적인 어떤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이전 정부 탄압하고 이전 정부 망신 주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 현 정부의 국정 운영 태도에 대해서 당연히 맞서야죠. 그와 관련해서 그냥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사법 그물망에 우리 스스로 갇힐 생각은 저도 일도 없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당신 민심 여심. 예. 당신과 민심의 괴리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선거를 패배했다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어떤 인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의도 민심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게 개항을 공천과 관련돼서 이제 물었더니 셀프 공천과 관련해서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의 의원들 중심으로는 반대를 많이 했지만 당신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대표가 되시면 반대하는 의견, 동료 의원들 속에서 우려하는 비판적 견해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변 동료들의 우려, 비판, 다른 견해를 그냥 여심으로 밀어붙이고 당신은 다르다고 하면서 나를 응원해주는 당원들의 의견만 취합해서 가실 생각이라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팬덤들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목소리만 듣고 동료 의원들 그리고 당을 같이 끌어나가야 되는 주요한 당직자들의 의사가 그냥 여심이다, 당신과는 다르다 이렇게 무시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깊이 듣겠습니다. 저는 저하고 계파와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당을 통합시켜 가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괴로운 이야기, 듣기 싫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원들과 의원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또 당원들 내부를 편가르기 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